본인이 겪고 있는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빨리 치료를 하면 통증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통증인데요. 먼저 이 통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선생님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대 안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영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 통증과 신경정신과랑 이렇게 연관을 짓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통증 환자들도 정신과에 가나요? 네, 일반적으로 통증 환자들이라 하면 뭐 정형외과라든가 재활의학과 혹은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과에서 진료를 하는 걸로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통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이제 단기간에 그 통증이 발생한 경우, 이제 급성 통증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같은 데서 이제 치료를 주로 받게 되죠. 근데 하지만 이게 통증이 좀 장기화되는 만성 통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과 함께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러한 증상들의 치료를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해주십니다. 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원래 치료를 받던 그렇죠. 분들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통증이 생기면서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 악화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방문을 해주시고요. 또 통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 다른 과에서 그 원인을 잘 찾지 못해서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다, 뭐 신경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스스로가 내가 이게 통증이 스트레스나 다른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더 나빠지거나 생긴 게 아닐까.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고 이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신경정신과를 방문하기 전에 뭐 정형외과나 통증외과나 이런 데를 먼저 좀 이렇게 1차적으로 방문한 후에 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러 과를 다니시다가 이제 통증 치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금 더 통증을 좀 조절하고 싶어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통증을 조절하거나 또는 통증에 적응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그런 통증의 치료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 통증의 기간이 지나면은 신경정신과를 찾게 되던가요? 그거를 특별히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라고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 뵀던 경험으로는 좀 가능하면 단기간에 그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를 방문을 해주시면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통증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겪고 있는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빨리 치료를 하면 통증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갈 생각까지는 차마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프면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병행하면 더욱더 좋다. 네, 그렇죠. 이 말씀이죠? 네, 통증은 그 통증 자체로도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통증과 동반된 여러 가지 증상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불면증 같은 증상들도 통증을 겪는 분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과 다른 증상들을 같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게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증상들을 같이 이제 조절을 해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이 통증 환자들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방문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인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신경성이다, 네. 그다음에 심리적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진단 방법으로 확인을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 아, 반드시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뇌 또 혹은 중추신경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통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고 심리적인 혹은 기능적인 통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신경계의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신경계 질환들,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신경계 질환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조금 더 숙련되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통증에는 조금 더 치료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또 이렇게 아프다면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 없잖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꾀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통증 말고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을 경험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꾀병이나 또 뭐 의도적으로 이제 만든 증상이다, 관심을 끌기 위해 이제 그런 증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신경계 쪽에 문제가 있는데 미처 발견을 못하거나 나중에 알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통증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도 같이 함께 방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